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명과학 2강 생명과학의 특성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6가지 특성이 있었고, 크게 둘로 구분해 보면 개체 유지의 특성과 종족 유지의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어떤 특성이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 생물의 특성은 각 6가지 특징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제 어떤 특성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 특성에는 어떤 예가 해당이 되는지 또는 예가 주어지고 이 예들을 보고 이것이 어떤 생물의 특성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라는 예시가 나오면 이것은 생물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물질 대사에 해당하겠죠. 해바라기는 빛을 향해 자라나게 된다. 이것은 빛이라는 자극에 그 빛 방향으로 자라나는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선인장의 가시는 잎이 변하여 가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적응과 진화와 관련된 것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쭉 나열만 하고 그 예들은 좀 이렇게 들지 않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생물의 특성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현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으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예고되기로는 생명과학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2가지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이렇게 탐구할 부분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생명과학의 특성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가 연계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주로 이제 활동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생명과학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본 다음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제 여러 학문 분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또는 생명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한번 발표 자료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생명체 자체가 되겠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 수준에서 생명체 자체가 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로부터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이룬 기관,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관계라든지 그렇게 기관계가 모여서 이루어진 생명체 자체가 되겠고 그 생명체 자체뿐만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단들, 개체군, 군집,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어우러져서 함께 연구돼야 되는 생태계까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겠죠. 그래서 생명체는 생물을 연구할 때 각각의 구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기술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이후 분자 수준의 많은 생명현상이 화학적, 물리학적 연구를 거쳐서 밝혀지게 되면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라든지 세포를 구성하는 그 성분이라든지 또한 구성하는 성분들의 반응인 물질 대사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생물 분야는 생화학, 생물물리학, 분자생물학과 같은 통합적 학문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생명체의 복잡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정보기술 등이 융합되어지면서
더욱더 복잡하고 깊은 기술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유전체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지식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또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를 조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번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박쥐의 행동에 관한 연구에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먹이 사냥을 하는 이 박쥐의 행동 연구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응용되어진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들처럼 세포와 세포 소기관의 발견이라든지 GPS를 이용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이동을 추적하는 과정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을 위한 로봇팔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제시된 세 가지 주제 외에 다른 주제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생명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도 조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학의 분야로 하면 한 가지로 따지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파생된 여러 가지 분야, 속해 있는 분야들을 조사해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화학이라든지 생물 물리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유전학이라든지 다양하게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한 가지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설명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생명과학에는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면 되는데 이 탐구하기가 두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발표 자료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설명이지만 설명 듣느라 수고했고요. 탐구하기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 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